자, 안녕하세요. 자, 국어 시작하겠습니다. 국어는요,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입니다.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자, 정치 과정, 정치 참여의 의미. 자, 시민단체, 이익집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정치 과정부터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정치 과정.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각자 다양한 이익을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한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시행 과정에서 또다시 많은 개인과 집단의 의견에 따라 수정, 보완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이나 집단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만드는 과정을 정치 과정이라고 한다. 국가의 정책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서 이제 정치 과정에 대해서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어려운 단어나 이익을 추구한다. 자기한테 이익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유리한 정책. 그리고 자,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정치 참여의 의미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치 참여 과정에서 입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비중이 큰 편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 언론 등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민주국가의 국민은 선거는 물론 집회,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가리켜 정치 참여라고 한다. 자, 여러분들은 정치 참여에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 여기서 보면은요, 여기서 보면 정치 참여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한국에는 보면 이제 시민 단체라는 게 있고요. 또 이익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시민 단체는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청소년 폭력 예방재단 등 이제 이런 게 시민단체고요. 이익집단은 노동조합, 농민단체, 변호사협회 등. 자, 이런 데는요, 이제 이 시민단체하고 이익집단 이쪽은 완전히 성격이 다른 거예요. 또는 나라마다 또 시민단체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는 있는데 국가에서 통제를 하죠. 그래서 아예 그 단어에도 이 사전에도 검색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여러분의 이제 지식을 돕기 위해서 그 중국어에서 한번 시민단체를 쳐볼까요? 뭐라고 나오나? 자, 여기서 보면 시민단체 있네요. 예전에는 없었는데 시민단체가 나오네요. 제가 한 10년 좀 안 됐죠. 그 시민단체라는 걸 치면은 이게 없었거든요. 이게 나왔네요. 그렇구나. 북한 사전에 없나 봐요. 있네요. 많이 좋아졌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데 참여할 수 있죠. 서명 등 것도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 보면 뭐 이런 내용에 여러분 서명 좀 해주세요. 이게 뭐 몇 명 이상 서명이 되면 통과가 됩니다. 어디에 제출할 겁니다.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이름 쓰고 어디 소속 쓰고 이렇게 서명 이런 거 그렇죠? 또 집회, 시위, 막 그 항의하는 거 그 뭐 잘못됐다. 뭐 촛불 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불법은 아니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또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민주국가의 국민은
선거는 물론 집회, 서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책 결정이나 사회적 쟁점, 해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데 이러한 모든 행동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한다. 네. 그렇죠. 여기서 금방 가리켜 정치 참여라고 한다. 여기 나와 있네요. 그렇죠. 정치 참여. 네. 자, 정치 참여라고 한다. 네. 그렇죠. 정답은 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정치 참여의 중요성. 네, 여기 이제 시위 장면이 나오죠. 여기 그 장애인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한 시위, 그렇죠? 여기 휠체어 타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정치 참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민주정치 발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민이 정치에 적극 참여할 때 국민 주권과 국민 자치가 실현된다. 또한 정치 참여를 통해 국민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다. 국민이 정치에 무관심하면 몇몇 개인이나 집단만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게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사전평가 시험에 그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라고 시험 문제 나왔다고 제가 그 우리 학습자분들한테 그 우리 그 글이 올라와 있는 거 여러분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 후에 그걸 대답했으면 이 말을 제가 추가했을 겁니다. 국민의 뜻에 맞지 않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자, 요게 사전평가 구술시험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선거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거와 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정치 참여 방법이다. 그렇죠. 선거와 투표가 가장 기본적인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두 번째,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맞아요. 그건 자유예요. 네네. 헌법을 개정할 때는 국회의원만 투표한다. 네, 이게 아닙니다. 정답이 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안 되죠. 네, 그 대표자를 뽑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 네, 대표자를 뽑거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제가 이거 있잖아요. 사전평가 구술시험에 나왔다는 거. 그 질문을 여기다 사진을 제가 딱 붙여 놓으려고 했는데, 제가 좀 서두르다 보니까 그 사진을 못 가져왔네요. 이게 지난번 구술시험. 며칠이죠? 사전평가 4월 9일 시험 같은데요. 4월 9일. 4월 9일이면 3차 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여기에 대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여기 이제 3번, 4번, 5번, 6번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너무 길어서 한번 딱 끊어야 됩니다. 네.